네, 안녕하십니까. 하트스마일러 김병전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출판됐습니다. 원 제목은 얼터리드 트레이트, 리치 데이비슨과 데니얼 골맨이 저자이고, 이 책이 이제 명상하는 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명상을 수련하는 것과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분석을 해놨어요. 명상의 수준은 1수준부터 이제 5수준까지 나누고, 첫 번째 1수준과 2수준은 깊이를 추구하는 명상이라고 해요. 3수준과 4수준은 넓이를 추구하는 명, 마지막에 5수준은 아직 미완이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올 거다라고 했어요. 깊이를 추구하는 1수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티벳이나 이제 동북아에서 형성된 정신문화 전통에 기반한 이제 순수한 어떤 형태의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명상을 이제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단계. 두 번째 수준은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서구인들이 언어와 문화, 정서 등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각색된 형태로 이제 명상을 가르치는 거. 결국에는 동양의 그루들로부터 명상을 배워서 학습한 서양의 1세대 명상가들이 이제 명상을 본인들의 속성에 맞게 약간 변형이 되는 가르치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명상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수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3수준은 넓이를 추구하는 거. 지금 1, 2수준은 좀 깊이를 추구하는 거. 대표적인 게 3수준은 여러분 잘 아시는 MBSR, MBCT, MSC 등과 같이 과학적 연구에 근거를 둔 심리치료 형태의 명상 프로그램. 여러분 MBSR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화되어서 널리 퍼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MBSR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의료장문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일반인들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아울서 MSC 같은 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컴패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마음 챙김 컴패션 연결을 해서 지금도 그 과학화돼서 세상에 널리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명상이 더 과학화돼서 구조화되고 안전하게 연구가 되면서 그 결과가 검증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확산되는, 널리 확산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3수준이고 4수준은 이런 거죠. 더 넓게 퍼지긴 했지만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보면 MBSR이나 MSC, MBCT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것을 공부하고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거죠. 즉 사람이 가르치는 형태라고 본다면 제4 수준은 사람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명상이 보급되는 단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은 좀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명상앱 또는 기업 명상교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앱이라는 것은 한번 딱 출시가 되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에도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넓게 퍼진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 검증은 좀 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5수준 아직 미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로 혁신과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로서 그걸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형태, 즉 AI 명상 앱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안정화한 다음에 그것들이 앱이라는 기술과 접목을 해서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보급되는 단계, 그 단계가 이제 5수준 단계인 것 같죠. 5수준 단계 되면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단계가 올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명상도 가르치고 있고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상당히 역동적인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상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해보고요. 우리 명상 지도자보다 더 똑똑하게 가르치지 않을까? 사실은 명상을 가르칠 때 만약에 한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명상을 이제 지도하고 안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 감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AI라고 만약에 생각해봤을 때 AI가 카메라로 사람을 비추면서 눈동자, 미세한 떨림, 입꼬리의 변화 아니면 몸의 체온의 변화 등 감지하면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뭔가 명상을 안내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대인 감수성이 낮은 명상가가 명상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 맞춤형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점도 있지만 인간의 영역을 또 대체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기도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챗GPT에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꾸중을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안의 말을 좀 해줘. 써주잖아요. 아니면 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3분짜리 마음챙김 명상 만들어줘. 바로
만들어지는데 스크립트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도.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명상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간과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세상은 지금 이제 5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5수준이라는 것은 명상의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수준의 명상 앱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화되지 않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2,500개의 명상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거죠. 특히 영어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런 명상 앱 중에서 상위 10대 기업 탑10의 그 매출액을 보면 1억 9,500만 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이제 거의 기업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1등 앱인 캄은 영어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글화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2021년 8월에 이미 1억 다운로드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2등인 헤드스페이스는 지금 19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물론 캄도 그 이상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앱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랄까 명상이 이제 산업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명상 앱의 시장 규모를 보면 67억 달러 정도의 규모니까 이제 작지 않은 시장 규모입니다. 특히 그 이후로도 앱 시장은 한 13% 내외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성도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아르프 평균 유저당 평균 수익을 보면 한 21불 정도를 쓴다는 거죠. 결국에는 영상 사용 인구는 늘어나고 평균 21불 정도 사용자가 쓸 거니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상 시장에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상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명상은 이미 고대부터 있었던 지혜예요. 근데 그게 과학화됐다는 거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됐으면 속도가 늦었겠죠. 근데 앱이라는 거,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전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급속히 확산된 거예요. 근데 이제 AI까지 등장하면 안정성과 확산성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 기술과 접목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캄과 헤드스페이스가 전 세계 1, 2등 앱이죠. 어떻게 기술과 접목하고 있는 최근 동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캄의 미션은 세상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매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핵심은 디지털이지만 이런 미션 달성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서비스 확장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수면 및 마음챙김 관련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과 웰빙을 개선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도의 기계 학습, 머신러닝 팀을 구성하고 AI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그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관련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캄이 얼마나 AI로 가고 있을까 아주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를 가지고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간에 앱 화면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안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를 쭉 보시면 동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사람마다 뭔가 개별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별화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캄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좀 장착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시작할 때 사용자가 앱 화면을 보고 있는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용자가 또 앱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앱을 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들이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머신러닝 쪽에서 분석이 돼가지고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용자한테 차별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로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캄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천하는 걸 비교해 봤더니 머신러닝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 1%가 더 효과가 높더라라는 거 결과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구현전의 사용자 경험 또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사용자 경험, 머신러닝 기반으로 추천해 사용자 경험을 비교해봤더니 머신러닝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사용자 경험이 3.4%가 높았다는 거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훨씬 더 의미있게 다가갔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아마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캄처럼 화면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6개 정도 중에 하나 정도가 좀 다르게 개인별로 좀 추천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화되어 있는 약간 맞춤형 추천으로 가고 있지만 변화의 폭은 이렇게 캄보다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헤드스페이스 경우에도 라이트 FM이라는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헤드스페이스는 리얼타임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얼타임이라는 건 실시간이잖아요.
헤드스페이스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시간 콘텐츠 추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고객 활동을 수초 또는 수분 내에 분석한 후에 관련성이 높고 개별화된 맥락적 추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보면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의 의미를 분석해서 콘텐츠를 추천하는 정도로 진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보면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검색어를 치면 그러면 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영상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찾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분석해주는 그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스페이스가 엄청 앞서간 AR 기술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정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챗GPT와 같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술도가 연동을 한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한번 쑥 뛰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좋은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추천하는 로직들이 만들어져서 명상 역시 AI에 의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나 챗GPT들이 얼마나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명상의 영역에서도 상당 수준은 대체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하지 않은 명상가들은 설탕은 없을 것 같다. 단순한 지식이나 아르마리로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AI보다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AI 시대에 명상가는 진정성 있고 진짜 경험을 한 올바른 지도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AI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큰 혜택을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AI와 명상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